숨조차 몰랐던 충격, 72시간 동안 소리도, 흔적도, 탐지도 없이 사라진 물체 하나가 전 세계 정찰위성이 놓쳤고 미국조차 몰랐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세계 군사 균형을 바꿔버린 주인공, 그것은 한국이었습니다. SLBM 탑재, 독자 원자로, 그리고 핵무기 없는 억제력. 이제 세계는 한국의 바다를 주목합니다. 제 이름은 마르셀린 듀부아예요. 저는 프랑스 마르세유의 바다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면서 항구의 배들을 바라보곤 했었죠. 저는 잠수함 엔지니어예요. 잠수함이 물속에서 작동할 수 있게 해주는 부품들을 설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프랑스 정부에서 일했었어요. 군용 잠수함 엔진을 만드는 일을 도왔었는데요.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도 몇 주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잠수함 말이에요. 이런 잠수함들은 마치 물속 도시 같았어요. 침대도 있고 부엌도 있고 심지어 그 안에서 사는 선원들을 위한 영화관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 직장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기밀 문서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었는데 저한테 책임을 돌렸었어요. 결국 그만두고 제 사업을 시작해야 했었죠. 지금은 혼자 일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잠수함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날들은 꽤 지루했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엔진 설계도를 보고 보고서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아침 모든 게 바뀌었어요.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그냥 빵에 잼을 발라서 먹고 있었는데 컴퓨터에서 딩 소리가 들렸어요. 새 이메일이 온 거였어요. 스팸 메일을 많이 받아서 거의 무시할 뻔했었는데 뭔가가 저를 그 메일을 클릭하게 만들었어요. 그 이메일은 한국에서 온 거였어요. 듀부아 박사님께라고 시작했었어요. 박사님의 잠수함 엔진 연구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박사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한국이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별로 없었고요. 제가 한국을 떠올리면 어선 몇 척과 간단한 기술을 가진 작은 나라 정도로 상상했었거든요. 한국이 저한테 뭘 원한다는 거지? 라고 빈 아파트에 혼잣말을 했어요. 진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건 큰 강대국들 뿐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프랑스나 미국, 러시아, 영국 같은 나라들 말이에요. 이런 나라들은 거대한 공장도 있고 돈도 많고 똑똑한 엔지니어들도 수천 명씩 있었거든요. 한국은 그냥 한국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메일 맨 아래에 있는 숫자를 봤어요. 저한테 지불하겠다고 제안한 금액이었어요. 눈이 커졌어요. 제가 보통 6개월 동안 버는 돈보다 많았거든요. 창문으로 걸어가서 지중해를 내다봤어요. 바다는 파랗고 잔잔했어요. 작은 배 몇 척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고 있었어요. 혼자 일을 시작한 이후로 매달 줄어들고 있는 제 은행 계좌를 생각했어요. 아마 한국은 그냥 기본적인 엔진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라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거기 가서 간단한 문제 하나 고쳐주고 돈 받고 몇 주 안에 집으로 돌아오면 되겠어.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아서 답장을 쳤어요. 한국 동료분들께 초대를 수락하겠습니다. 언제 오기를 원하시나요? 답장이 단 2시간 만에 왔어요. 매우 기대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와주세요. 오늘 비행기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어요. 따뜻한 옷들과 노트북,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공학책들을 넣었어요. 프랑스 치즈와 초콜릿도 챙겼는데 한국에는 아마 맛있는 음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여행 가방을 닫으면서 제 작은 아파트를 둘러봤어요. 모든 게 익숙했어요. 낡은 소파, 잠수함 매뉴얼로 가득한 책장,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 몇 주 후에 봐요라고 아파트에게 말했어요. 이틀 후, 저는 유럽 상공을 날고 있는 비행기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을 창문에 대고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프랑스를 바라봤어요. 기장이 서울까지 11시간을 날아야 한다고 안내했어요.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해 읽기 시작했어요. 흥미로운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원래 하나의 나라였는데 전쟁 후에 북한과 남한으로 나뉘었다고 했어요. 남한은 매우 빠르게 성장했었다고 해요. 단 50년 만에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하고 현대적인 나라가 되었다고 했어요. 대단한 애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만드는 것과 잠수함 만드는 건 다른 일이잖아. 노트북으로 서울 사진들을 봤어요. 도시가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과 바쁜 거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가 며칠 안에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잠수함 문제를 그들이 가지고 있을지 상상할 수 없었어요. 비행기가 새벽에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게이트에서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이 엄청나게 크고 아름다웠거든요.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이 있었어요. 파리공항보다도 훨씬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군복을 입은 남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진지해 보였는데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어요. 뒤부하 박사님이신가요?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해군의 이도현 대령입니다. 와주셔서 정말 기뻐요. 이 대령님은 친절한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악수도 힘있게 했어요. 제 짐을 도와주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차로 안내해 주셨어요. 서울을 지나가면서 창밖을 계속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놀라운 도시였거든요. 어디든 유리 초고층 빌딩들이 있었고 알록달록한 광고를 보여주는 디지털 광고판들, 현대적인 차들로 가득한 거리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뒤부하 박사님, 운전하면서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보여드릴 것을 보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한국이 여러 해 동안 아주 특별한 것을 연구해왔거든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얼마나 특별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몇 시간 후에 한국이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잠수함에 대한, 기술에 대한,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한 제 모든 믿음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 최대의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기대감과 동시에 긴장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어요.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던 특별한 프로젝트가 도대체 뭘까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었어요. 밥, 국, 그리고 전에 먹어본 적 없는 생선이었어요. 사실 정말 맛있었어요. 정확히 9시에 이 대령님이 같은 검은색 차로 데리러 오셨어요. 오늘 뒤부하 박사님께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먼저 좀 멀리 가야 해요. 서울을 떠나서 남쪽으로 2시간을 운전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시골 풍경을 바라봤어요. 초록색 산들과 작은 마을들, 하늘을 비추는 거대한 거울 같은 논들이 있었어요. 한국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거제도로 갑니다라고 이 대령님이 답하셨어요. 저희가 배를 만드는 곳이에요. 거제에 도착했을 때 크레인과 배를 만드는 작업자들이 있는 바쁜 항구를 볼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대신 이 대령님은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은 곳으로 차를 몰고 가셨어요. 회색빛에 따분해 보였고 간판이나 장식도 없었어요. 여기가요? 라고 혼란스러워서 물어봤어요. 여기입니다라고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뻔히 보이는 곳에 숨어 있거든요. 유리문을 통해 들어가니 단순한 로비였어요. 보안 데스크와 의자 몇 개가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대령님이 완전히 평범해 보이는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하셨어요. 내려갑니다라고 버튼을 누르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엘리베이터처럼 위로 올라가는 대신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계속 내려갔어요. 더 내려갔어요. 디스플레이의 숫자를 봤어요. B1, B2, B3, B4점. 지하 4층이나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건가요? 라고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면서 물어봤어요. 충분히 깊이요라고 이 대령님이 또 그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밖으로 나서며 턱이 떨어질 뻔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놀라운 지하 시설에 서 있었거든요. 천장이 너무 높아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벽들은 하얗고 반짝였어요. 어디를 봐도 깨끗한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태블릿을 들고 여러 구역 사이를 빠르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거대한 컴퓨터 화면들이 벽을 덮고 있었는데 움직이고 변하는 알록달록한 그래프와 숫자들, 도표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화면들이 영화관 스크린보다도 컸어요. 조정 패널에서는 빨간색과 파란색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강력한 컴퓨터들이 작동하는 조용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잠수함 연구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이 대령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설계하고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의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한국인의 머리와 한국인의 손으로만 만든 거죠.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바로 어제만 해도 한국을 기본적인 기술을 가진 단순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프랑스에서 본 어떤 것보다도 첨단으로 보이는 시설에 서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라고 속삭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한국 여성이 저희에게 다가왔어요. 30살 정도로 보였고 친절하고 지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뒤부하 박사님, 이분이 저희 수석 잠수함 설계자인 박민정 박사님입니다 라고 이 대령님이 말씀하셔요. 박 박사님이 제 손을 힘있게 잡으며 악수했어요. 뒤부하 박사님을 만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박사님의 잠수함 엔진 연구를 공부했었거든요.
한국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유명하세요. 유명하다고요? 한국에서요? 여기서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박 박사님이 두꺼운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저희 최신 설계도들이에요. 봐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어요. 첫 페이지에는 잠수함의 기술 도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그냥 아무 잠수함이 아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 잠수함은 제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디자인이 매끄럽고 아름다웠어요. 마치 금속으로 만든 고래 같았어요. 하지만 제 심장을 뛰게 만든 건 기술적 사양이었어요. 이 잠수함이 물속에서 30일을 있을 수 있다고요? 라고 숫자를 읽으며 물어봤어요. 네라고 박 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거의 소음이 나지 않아요. 다른 잠수함들이 탐지할 수 없거든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엔진 설계가 혁신적이었어요. 프랑스 잠수함 엔진보다 작았지만 더 강력했어요. 소나 시스템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물체들을 탐지할 수 있었어요. 전체 잠수함이 적의 레이더에 보이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라고 감정에 벅차서 목소리가 갈라지며 물어봤어요. 이런 해결책들을 저희는 프랑스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몇 년째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박 박사님이 겸손하게 미소 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매우 끈질겨요. 하루에 18시간씩 일해요.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해요. 절대 포기하지 않거든요. 다음 3시간을 그들의 설계도를 공부하는 데 보냈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놀랐어요. 이 한국 엔지니어들이 유럽 최고의 두뇌들이 아직도 씨름하고 있는 공학 문제들을 해결해 놓았었거든요.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어요. 세상에 대한 제 모든 이해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화를 들고 파리에 있는 옛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거기는 이른 아침이었어요. 마르셀린, 그가 말했어요. 한국에서의 작은 모험은 어때? 어선 문제들 고쳐줬어? 과장님이라고 천천히 말했어요. 앉으세요. 제가 여기 한국에서 본 것은 어선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걸 만들어놨어요. 그가 웃었어요. 그만해, 마르셀린. 한국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저는 호텔 창밖으로 멀리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모든 거료라고 속삭였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이 대령님이 저를 절대 잊을 수 없는 곳으로 데려가셨어요. 서울에서 남쪽으로 2시간을 운전해서 해안에 있는 거제라는 도시로 갔어요. 그런데 간단한 잠수함들을 볼 거라고 예상했던 항구로 가는 대신 평범한 사무용 건물 같은 곳으로 갔어요. 따라오세요라고 이 대령님이 엘리베이터로 저를 안내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건 평범한 엘리베이터가 아니었어요. 아래로, 더 아래로 지하 4층까지 내려갔어요. 문이 열렸을 때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래에 관한 영화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지하 시설에 있었거든요. 흰 가운을 입은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태블릿과 컴퓨터를 들고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벽에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들을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들이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깨끗하고 하이테크라서 프랑스의 일부 시설들이 구식으로 보일 정도였어요. 뒤부하 박사님이라고 이 대령님이 말씀하셨어요. 저희 잠수함 연구센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모든 걸 오직 한국 기술과 한국인의 두뇌만으로 저희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국이 첨단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제 이전 생각들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 있었어요. 이 대령님이 기술 도면과 설계도로 가득한 폴더를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열어서 읽기 시작했을 때 충격으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건 단순한 잠수함 설계가 아니었어요. 제가 본 것 중 가장 첨단인 잠수함 중 하나를 위한 계획이었거든요. 그들이 설계한 잠수함은 공기를 마시러 올라오지 않고도 몇 주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작업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작고 효율적인 특별한 엔진이 있었어요. 소나 시스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서 다른 잠수함들을 탐지할 수 있었고 전체 잠수함이 적들이 찾기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 모든 걸 개발하셨나요? 라고 놀라움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년 동안 밤낮으로 일했어요. 라고 이 대령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공부하고 실험하고 여러 번 실패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몇 시간을 그들의 설계도를 보는데 보냈는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점점 더 놀랐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프랑스 최고의 과학자들도 아직 씨름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놓았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프랑스에 있는 제 옛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과장님이라고 말했어요. 여기 한국에서 제가 본 걸 믿지 못하실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걸 만들어놨어요. 그만해,
마르셀린이라고 웃으셨어요. 한국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 않은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잠수함 시험 후에 저에게 모든 게 바뀌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더 이상 저를 외국인 방문객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박민정 박사님이 제일 먼저 저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어요. 한국의 관습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서 긴장됐어요. 뭔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박 박사님이 제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시고 웃으셨어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저희 가족이 박사님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그분의 아파트는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따뜻한 노란색 조명과 벽을 덮고 있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박 박사님의 남편분은 수학 선생님이셨고 10살 남자아이와 7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아이들이 영어로 소리치더니 깔깔거리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제가 한자리에서 본 것 중 가장 많은 음식으로 덮인 낮은 상 주위에 둘러앉았어요. 제 입을 최고로 맛있게 얼얼하게 만드는 김치와 버터처럼 녹는 불고기. 그리고 나달 하나하나가 작은 진주 같은 완벽하게 지어진 밥이 있었어요. 뒤부하 박사님이라고 박 박사님의 남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내한테 들었는데 박사님이 본인 나라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는 대신 한국을 도와주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냥 옳다고 느끼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린 여자아이가 제 소매를 잡아당겼어요. 박사님은 한국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라고 조심스러운 영어로 물어봤어요. 집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친절한 가족들을 상 주위로 둘러봤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제 새로운 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 다음 몇 주 동안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김민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를 만났는데 겨우 25살이었지만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똑똑한 사람 중 하나였어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전통 한옥에서 부모님과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정원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민준이 제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말을 했어요. 뒤부하 박사님, 저희가 진짜 왜 이 잠수함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라고 추측해봤어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만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작은 나라들도 깡패가 되지 않고도 강할 수 있다는 생각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크고 무섭지 않아도 안전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해요. 85세이신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한국어로 말씀하셨어요. 민준이 저에게 번역해줬어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한국전쟁을 겪으셨대요. 한국에 아무것도 없었던 때를 기억하신다고 해요. 음식도, 건물도, 기술도 없었다고요. 손자가 미국도 인정하는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기적 같다고 하셔요. 한국에서 3주를 더 보냈는데 매일 새로운 걸 배웠어요. 잠수함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도요. 제가 만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지만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울 시간도 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대령님이 프랑스, 미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들을 포함하는 군사 동맹에서 전화를 받으셨어요. 뒤부하 박사님이라고 전화를 끊고 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한국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 박사님과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속이 철렁했어요. 제가 프랑스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은 걸 화내고 있나요? 아니에요 라고 이 대령님이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해요. 박사님이 파트너십을 만드는 걸 도와주기를 원해요. 일주일 후 15개 나라의 장군들과 제독들과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모두 같은 걸 알고 싶어 했어요. 한국이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잠수함을 만들었냐는 거였어요. 기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그들에게 말했어요. 기술 뒤에 있는 마음의 문제예요. 한국이 이 잠수함을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었어요. 그게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한 영국 제독이 물어봤어요. 한국이 저희도 방어용 잠수함을 만드는 걸 도와줄 수 있을까요? 통화하는 동안 제 옆에 앉아 계셨던 이 대령님을 바라봤어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국은 평화로운 나라들과 자신들의 지식을 나누는 걸 영광으로 생각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오직 방어를 위해서만이고 공격을 위해서는 절대 안 돼요. 한 달 안에 영국, 독일, 캐나다, 심지어 호주에서도 대표단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제가 자꾸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나라가 세계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어느 저녁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 호텔 방에서 여행 가방을 싸고 있을 때 이 대령님이 문을 두드리셨어요. 뒤부하 박사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안이 있어요.
한국에 머물면서 저희 잠수함 프로그램과 영구적으로 일하고 싶으세요? 프랑스 옷들과 프랑스 책들로 반쯤 채워진 제 여행 가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멀리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봤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날 밤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한국 가족들이 잔디에서 소풍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연인들이 손을 잡고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자 살면서 이웃들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던 마르세유의 제 작은 아파트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를 딸처럼 환영해줬던 박 박사님 가족을 생각했어요. 한국이 전쟁으로 찢어진 나라에서 기술의 기적으로 변하는 걸 본 민준이의 할머니를 생각했어요. 전화를 꺼내서 이 대령님께 전화했어요. 대령님이라고 말했어요. 더 이상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제 한국이 제 집이에요. 3개월 후 한국의 잠수함들이 시험되는 바다 근처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언어학습 앱으로 한국어를 연습해요. 아직도 엉망이지만 나아지고 있어요. 매일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하면서 잠수함 설계를 개선하는 걸 도와주고 다른 나라들에게 한국의 평화로운 방어 기술 접근법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일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건 집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침내 이해하게 된 거예요. 집은 단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집은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환영해주는 곳이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곳이고 가장 중요한 발견들이 실험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연결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한국이 바다 밑의 진짜 비밀은 잠수함의 기술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줬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걸 만든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진짜 비밀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